자, 봅시다. 자, 앞서까지 그 수소 혼자의 궤도 반경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 보호가 생각하는 궤도 반경과 그다음에 양자역학적 의미의 궤도 반경이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 그것도 정성적인 얘기 했었어요.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앞으로 또 억수로 많이 나오는 게 요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항들 중에 요만큼 묶어 빼가지고 이렇게 상수를 이제 이게 따로 떼었다고 했었죠. 이 이름이 뭐라고요? 보호 반경. 이거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아까 그 그래프 그려본 곳에서 이 보호 반지름을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냐면 Z가 1인 경우 뭐예요? Z가 1일 때. Z가 1일 때가 누구였어요? 슈셔 원자였죠. 그 슈셔 원자의 셔 n 주양자 수가 1일 때의 궤도 반경이 보호 반지름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유명한 거고 앞으로도 몇 번 계속 나와요. 앞으로 그냥 양자역학 모델 할 때도 제가 중요한 상수로 나오기 때문에 저거 좀 눈여겨 봐두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쟤를 보호 반지름을 A라고 한다. 자, 근데 아까 이 반지름 얘기하면서 난데없이 누구도 양자화 돼 있다고 했죠? 여기에 있는 그 전자가 뱅글뱅글 도는 속력도 양자화 돼 있다고 했죠? 이거 어떻게 또 하시면 되겠어요? 바로 이 자리에 이걸 다시 넣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5 제목을 뭐로 쓸까? 5 전자의 궤도 내 속력. 이라고 하고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VN은 자, 여기서 요만큼을 얘로 대신 치환하면 되겠죠. 그래서 2파이 ME NH 곱하기 한 다음에 요 반지름을 N제곱 입실론대로 H제곱 분의 Z 파이 E제곱 ME 이걸 계산하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그러면 얘를 쫙 써주면 대략값이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됩니다. N 오버 Z 곱하기 2 입실론 제로 H 오버 E 제곱 이렇게 되네요. 여기서도 뭐가 등장하냐면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상수가 등장하고요. 아시다시피 Z는 원자 번호니까 뭐 그대로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로 요 N에 따라 이거 역시 양자화 되어 있구나. 이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맨 처음 뭐였죠 이게? 뭐를 가정하면서 나오는 그 결과였죠? 바로 구심력이 정전기적 상호작용, 정전기적 인력이 구심력이 된다였고요. 그 다음 생각할 게 바로 가군동량 양자화였어요. 그럼 그것으로부터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궤도 반지름이었죠. 그 궤도 반지름이 나타나면 부차적으로 궤도 내 속력도 양자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드디어 유도 과정의 마지막입니다. 6.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요거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E라고 쓰고 EK 더하기 EP. 자, 역학적 에너지는 누구에다가 누구를 더한 거예요? 바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운동 에너지에다가 위치 에너지가 더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때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니까 우선 전자의 운동 에너지 표현부터 생각해 보죠. 운동 에너지 표현은 뭐 뻔하잖아요. 2분의 1 ME V 제곱. 여기까지가 운동 에너지일 거고요. 자, 그 다음 더하기 역학적 에너지 표현이 있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 분의 1 곱하기 R의 1승 분의 ZE 플러스 E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되죠? 자, 보시다시피 지금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거 전부 다 쿨롱 에너지예요. 바로 핵과 전자의 전하량 곱을 바로 쿨롱 에너지 형태로 표현하면 지금 이 시스템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때 이 앞에 상수가 있는 거 기억하시고 요건 전하량 곱이며 재밌는 건 이 차수가 거리의 몇 차죠? 거리의 1승이죠.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아까 정전기적 인력이 90력이다 라고 할 때 쿨롱 인력, 힘은 거리의 제곱항이거든요. 그런데 에너지는 거리의 1승이 이렇게 분모로 들어간다는 거. 거기 뭐 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상호작용력을 적분한 게 위치 에너지라고 했죠. 그래서 적분과 미분의 관계여서 아까 힘에서는 거리의 제곱이고 에너지는 거리의 1승이다. 뭐 여하튼 여기서 얘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2분의 1 한 다음에 여기서 요만큼 이게 어디 있느냐?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이 순서를 따르는 게 중요하겠어요? 따라야 이게 최단 거리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잖아요. 그럼 저 자리에다가 이걸로 그럼 운동에너지 자리에다가 곱하기 한 다음에 ZE 제곱 오버 4파이 입실론 제로의 R 이렇게 바꿔 쓸 수 있고요. 그 다음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은 간단히 어떻게 또 바꿀 수가 있냐면 빼기 4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ZE 제곱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겠네요. 맞나요? 그냥 4파이 입실론 제로 R ZE 플러스 E 마이너스니까 곱하기 더하기 곱하기 빼기니까 하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이때 얘 보시면 2분하고 2분하고 같네? 그럼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로 마이너스 8파이 입실론 제로 R 분의 ZE 제곱이 되겠네. 맞나요? 그런데 우리는 앞서의 결론으로 뭘 알고 있냐면요. 여기에 있는 전자의 궤도 반지름 이게 이미 뭐 하고 있다? 양자화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전체 결과에서도 이 거리가 그냥 아무 거리가 아니라 각운동량 양자화가 허용하는 혹은 주양대수가 허용하는 양자화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그럼 거리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얘기는 바로 이 에너지 역시 뭐 되어 있다? 양자화되어 있겠구나. 이때 얘는 또 어떻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느냐? 여기에 있는 요 Rn 얘를 뭐로 대신한다? 앞서 나왔던 요 결과로 대신하는 거예요. 이 Rn이 요 결과죠? 이 결과를 다시 저기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럼 요만큼을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8파이 입실론 제로 ZE 제곱 곱하기 자 거리를 저기에 집어넣어주면 되죠. Z파이 ME Z파이 E 제곱 ME 오버 N 제곱 입실론 제로 H 제곱 맞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만큼을 현재 이 계산 결과로 치환을 하였어요. 자, 그럼 이때 얘를 계산하면 뭐가 나온다? 최종적으로다가 이게 나오겠군요. 마이너스 2 4승 ME Z 제곱 오버 8 입실론 제로 제곱 H 제곱 N 제곱 오케이 됐다.
여기서 막 약분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샥샥 약분하고 나면 최종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죠? 이 결론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역시나 외울 수는 없겠죠. 이거 어떻게 외우? 나도 지금 보고 썼는데. 그래서 이때 가만히 또 살펴보니 요만큼 이게 또 뭐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이 또한 상수겠구나. 전자전화량, 전자질량, 진공의 유전율, 플랑크 상수 다 알려져 있는 숫자들이죠. 그럼 걔들 여기 쇽쇽쇽 넣으면 또 어떤 상수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값이 여기서 어떻게 마이너스 HCR의 Z제곱 N제곱 요런 꼴로 상수를 바꾸어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때 좀 이상한데 좀 묘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상수로 묶는다면서 플랑크 상수와 빛의 속력이 이렇게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치환이 된 거냐면 나와 있는 요 있죠. 2, 4승 M2 8 입실론 제로 제곱의 H 제곱 얘를 그냥 HCR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H는 플랑크 상수고 C는 뭐죠? 빛의 속력이죠. 그럼 플랑크 상수의 빛의 속력을 곱해서 R이라는 새로운 상수를 도입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R이라는 상수를 요거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알겠죠? 그러면 R이라는 상수를 요거로 치환을 해버리면 HC를 이쪽으로 보냈을 경우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왜 약간은 이렇게 이상해 보이고 번거로운 짓을 하느냐? 수식을 저렇게 표현하면 나중에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있죠? 그걸 표현할 때 상당히 편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편리성 때문에 저런 식으로다가 상수를 묶어서 저렇게 빼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좋습니다. 제인이 잠 깼어요? 잠 깼죠? 그래. 제인이 잠 깨라고 그런 거예요. 알겠죠? 자, 보자. 네. 보자. 자, 어쨌거나 상수잖아요. 그러면 플랑크 상수, 빛의 속력 R 이것도 이름이 있어요. 뭐 리드베리 상수인가 뭐 그런데 이름이 있는데 뭐 이름 철자니까 기억이 안 나요. 얘도 상수고 뭐 하여튼 다 상수니까 넣고 막 계산할 수 있겠죠? 넣고 계산하면 그 값이 매우 다양하게 표현돼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값이 대략 2.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줄 Z제곱의 N제곱 이렇게 표현됩니다. 얘네들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이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딱 봐도 에너지 크기 전체가 매우 커요, 매우 작아요? 스케일 자체가 매우 작죠. 그럴 경우 화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이 뭐요? 예,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작을 경우에 또 어떤 단위를 쓸 수 있냐면 일렉트론 볼트 단위를 쓸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요 숫자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렉트론 볼트를 구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표현도 있냐면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이 표현도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너지 단위가 또 작을 경우 일렉트론 볼트도 쓰지만 화학에서 또 많이 쓰는 단위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는 겁니다. 왜?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면 그 에너지 스케일 단위가 확 커지죠. 그리고 아보가드로 수 단위는 우리 실제 실험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오히려 더 편리하죠. 왜냐하면 인간이 연구하게 되는 물질들은 진짜로 물질이 1개, 2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보가드로 수만큼 억수로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아보가드로 수만큼 일어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아보가드로 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유명한 숫자 1312 kJ per 몰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보호자 모델에서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그게 지금 최종 유도 결과는 이거지만 이 유도 결과를 이거 딱 수식만 봐도 수식을 외울 수가 없으니 상당히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이런 표현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문제에서 굉장히 자주 문제에서 굉장히 그 다양하게 제시가 됩니다. 근데 때로는 이 숫자를 안 주는 교사들이 있어요. 교사들 중에 이거 숫자를 안 줘. 그래서 이걸 외워서 쓰게 하는 교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 써본 거예요. 알겠죠? 나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진 않는데, 어떤 교사들 중에 이렇게 숫자를 외워서 쓰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한 번 다 써봤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보호의 수소원자 모델에서 그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자의 총 역학적 에너지 표현이 되겠어요. 자, 근데 이 표현에서 내가 앞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뭐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렇지. 바로 얘가 앞에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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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이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뭐로 크게? 그렇지. 자, 좋아요. 자, 지금 뭘 계산한 거냐면요. 역학적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인데 누구의 역학적 에너지예요? 전자. 지금 역학적 에너지의 대상이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그 역학적 에너지의 대상이 지금 전자라고요. 그런데 그 역학적 에너지가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바로 전자. 이 전자가 지금 어떤 대상인 거죠? 전자가 바로 원자 혹은 원자 핵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뭘까요? 지금의 시스템인 거예요. 즉 어떤 대상이 어떤 시스템에 속해 있을 수도 있고 그 시스템과 무관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대상이 지금 언급하는 시스템에 구속되어 있다. 그걸 보여주는 물리학적 표현이 뭐라고 했어요? 그 대상의 역학적 에너지가 음수다라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보호 모델에서 최종 이 결과는 이 얘기를 해주는 거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거 완전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자, 여기까지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돌돌돌 외우셔야 됩니다. 어우, 좋아. 네, 내가 좀 쌀쌀해서 옷 좀 가지고 올게요.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어우, 추워. 옷을 좀 가지고. 아까 더웠는데 좀 춥다. 이제 잠깐만요. 너무 추워. 짜잔, 나도 후드티. 어때요? 오, 귀엽죠? 이거 정가연 옷이에요. 정가연이.
그러면 지금 나한테 맞잖아요, 사이즈가. 그럼 정가인이 입으면 어떻게 했어요? 헐렁할 거 아니에요. 왜 여중생 여고생들은 옷을 헐렁하게 입어요? 요즘 그렇지 않나요? 여중생 여고생들이? 그렇지 않나요? 그게 이게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여중생 여고생 때는요. 그러니까 나도 아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만 하더라도 여중생 여고생들이 옷을 어떻게 입었어요? 알아요? 쫙 달라붙게 입었거든요. 그래서 왜 교복도 치마가 길이가 있으면 이만큼 줄여가지고 마치 미니스커트처럼 여중생 여고생들이 그렇게 입었어요. 그리고 옷도 왜 교복에 보면 이렇게 셔츠 입고 이렇게 조끼 있잖아요. 조끼도 터져 나갈 듯이 쪽 작게 줄여가지고 몸에 쫙 달라붙게 그렇게 입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유행이 바뀌어서 그런가. 요즘은 여고생 여중생들이 굉장히 헐렁하게 입죠. 편하긴 하죠. 근데 그게 단순히 편함의 문제인가요? 자꾸 이게 유행이 있는 것 같아서. 대한민국 여중생 여고생들처럼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또 있겠어요? 이건 뭐 하여튼 그래서 정가연이 입는 건데 내가 입어봤어요. 네, 따뜻한 것 같아요. 자, 보자. 평생 후드티 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자, 가자. 좀 찍고 있지. 짜잔. 자, 그 다음 뭐 해볼 거냐면 3.4 유도과정은 됐고, 자, 유도과정이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냥 싸그리 다 외우셔야 돼요. 그죠? 돌돌돌 외워야 돼요. 자, 이거 지운다. 지울게요. A 좋아. 그 다음 3.4 자, 원래 표현은 아이오니제이션 에너지고요. 우리말 번역은 이온화 에너지겠죠. 양자역학 할 때 이제 조금 뭐 원자의 전자 배치할 때 좀 몇 번 더 나올 얘기이긴 한데 우선 이 녀석의 이제 정의는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X가 어떤 원자인데 그게 지금 G라고 쓰여 있으니까 무슨 상태인 거죠? 기체 상태인 거죠. 걔가 이렇게 양이온이 될 때 전자가 이렇게 퉁 떨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이때 필요한 에너지 그거를 영어로는 이오니제이션 에너지, 우리말로는 이온화 에너지 줄여서 IE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 전자가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러면 잘 봐. 이 전자가 아까 원자에 매여 있으면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전자가 시스템에 매여 있으면 역학적 에너지 상태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속박된 상태라고 하고. 그런데 지금 얘는 떨어져 나온 전자죠. 그럼 떨어져 나온 전자는 자, 원자에 속박된 전자가 아니라 이 떨어져 나온 전자는 무슨 전자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 진짜 이온화 됐다. 면 그 전자는 무슨 전자 상태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지. 자유전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이 자유전자는 이 양이온과 무슨 관계일까요? 언바운드. 예, 그게 이제 자유전자를 표현하는 말인데, 사실 이게 어떤 말일까? 재윤이 연애 해봤어요? 아니, 너무 이른가요? 이제 여자친구 없었어요? 아 진짜로요? 아 모쏠이구나. 강민이도 연애 해봤죠? 아 안 해봤어요? 모쏠이에요? 아 그렇구나. 뭐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하여튼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좀 이게 안 하다 할 수 있는데 뭐 남자들이 남녀끼리 이게 사귀고 헤어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그 헤어졌을 때 앙금이 남을 수 있죠. 사실은 서로 좋아했는데도 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이렇게 좀 좋아했는데도 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사이가 안 좋아져서 헤어질 수도 있지만 그게 헤어져도 진짜 헤어진 게 아닐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몇몇 커플들은 왜 저기 과고반에 그 뭐지 여학생 하나 있잖아요. 서진인가 하여튼 서진이 알아요? 걔는 맨날 나나 맨날 얘기하는 게 뭐 남자친구랑 싸웠어요. 뭐 요즘 뭐 냉랭해요 하면서도 막 남자친구 자랑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진짜 헤어졌다고 헤어진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녀 사이가 다시 또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물리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남녀 사이가 한창 좋을 때는 인력이 우세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갑자기 싸워서 냉랭해지면 청력이 우세한 거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막 헤어졌다 하더라도 막 헤어져서 막 서로 욕할 수도 있잖아요. 나 남자친구랑 싸웠는데 그 남자친구 진짜 성격 진짜 이상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헤어져서 서로 욕하는 상태여도 그건 진짜로 헤어진 게 아니에요. 진짜 헤어진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진짜 헤어진 상태는 그 사람을 딱 떠올렸을 때 아 미워! 이런 생각이 들어도 헤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진심으로.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왠지 가슴 아프고 막 보고 싶고 이런 느낌을 드는 것도 그게 더 이상 헤어진 게 아니죠. 언제 진짜 헤어진 걸까요? 정답. 무슨 말 알겠어요? 딱 떠올렸을 때 아 맞다. 내가 옛날에 걔랑 사귀었었지 하는 정도의 생각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일 때 진짜 헤어진 거예요. 더 이상 좋았던 것도 싫었던 것도 그냥 막막하고 가물가물해지는 거죠. 그게 진짜 헤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진짜 자유전자가 됐다면 얘하고 무슨 관계가 될까요? 바로 인력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청력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0인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더 이상 좋은 감정도 나쁜 감정도 없는 아무 감정도 없는 상태 알겠죠? 그게 진짜 헤어진 거라고요. 그것이 이런 물질이 이러려면은 어떤 관계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물질끼리는 어떤 상황에서만 인력이나 청력이 0이 되는 거예요. 실제 물질들은. 방금 재윤이가 얘기했어요. 바로 거리가 무한대. 무슨 말 알겠죠? 즉 어떤 전자가 원자핵에서 자유전자가 됐다는 얘기는 그 원자핵으로부터 전자가 무한대만큼 먼 거리에 떨어졌다는 걸 뜻해요. 아시겠죠? 이걸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 무한대가 진짜 무한대는 아니라고 했죠. 대략 얼마쯤 되면 무한대라고 했어요. 이 원자핵하고 전자 사이 거리가 대략 얼마쯤 떨어지면 무한대라고 했어요. 자, 이압
자, 우리나라 지구본이에요. 우리나라에 정확히 이 반대쯤 있는 나라 중에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구 이게 표면을 걸어서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갈 수가 없지. 뚫고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면 알겠죠? 지구 반대편에 부르키나파소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어디 있냐면은 그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예요. 이 부르키나파소는 스와힐리어가 공용어고요. 영어도 써요. 그리고 음악 계급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신분 사회거든요. 신분제 사회여서 여기 계급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 되게 고급 신분이어야 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하는 계급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음악가였으면 나도 음악가가 되는 거야. 되게 웃기죠. 그런 나라예요. 여기서 웃기다고 하면 조금 신기하죠, 그렇죠? 예, 그런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르키나파소에 대해서 특별히 좋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특별히 이 나라랑 수교를 강하게 맺고 이 나라와 미래 협력을 위해서 특별히 협력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있나요? 혹은 이 나라에 우리나라 군대를 파병해서 식민지로 삼아야 된다, 자, 이런 생각이 있나요? 아무런 생각이 없죠. 왜죠? 바로 여기서부터 요쯤 되는 게 이게 한 무한대 거리인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지구 표면으로부터 딱 걸어가지고 반지름 이게 반경을 딱 걸어가면 이게 대략 얼마더라? 17,000km인가? 17만. 지구 반지름이 4,000km죠. 아, 6,400km죠. 그러면은 한 얼마쯤 될까? 17,000 정도 나오겠다, 그지? 17,000km 정도 나오겠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부터까지 걸어가면 17,000km 거리인데 이게 성인 키를 1.7m라고 해보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 계산은 뭐 나와요? 10에 한 7승 나올걸요? 10에 7승. 무슨 말 알겠죠? 그럼 10에 7승이면은 우리가 1000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1000만. 이걸 인간이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의식상에서는 대략 1000만배쯤 떨어져 있으면 그건 무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뜻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수소 원자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라고 했죠? 수소 원자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라고 했죠?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 그러니까 1옹스트롬 정도라고 했었죠. 이거보다 조금 크거나 작거나.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0승 미터에 10의 7승배를 해보자고요. 그럼 뭐가 나와요?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니까 1ml라고 하죠. 그러면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1cm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무한대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즉 핵에서 전자가 한 1cm 떨어지면 걔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한대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원자핵이 저기 있고 전자가 저 우주 끝에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자유전자를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런 상황일 때가 무한대에 떨어진 거고 이때 이 전자가 이온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를 이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저기 줄게요. 저 나이 에이. 그럼 두 번째 이 자, 에너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주양자수 1, 뭐 주양자수 2, 주양자수 3 해서 주양자수 무한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수소 혼자의 이 에너지 준위 수식이 아까 어떻게 됐었냐면, 여기 아까 이제 가득 쓰기도 했었지만 마이너스 HCR Z제곱에 N제곱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럼 이 수직 관계를 보시면 어차피 다 상수여서 양수기 때문에 이 N이 클수록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얘도 같이 커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N은 어디서부터? 1부터 2, 3, 4, 5 해서 계속 커질 수 있는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N이 작을수록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될 거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N이 1일 때가 이 보호원자 모델에서 가장 안정한 역학적 에너지 상태인 거죠. 이 가장 안정한 역학적 에너지 상태를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해요? 네, 이걸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은 바닥 상태.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에너지가 뭐로 표현된다? EN, E1이겠죠? 원은 마이너스 1제곱분의 HCR의 Z제곱.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표현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주양자수가 2일 때, 3일 때, 그리고 무한대. 그럼 무한대에서는 에너지가 또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이 n에다가 무한대 넣는 거 아니에요. 무한대 넣으면 값이 뭐겠어요? 0. 그래서 저 보호 모델에서 가장 바닥 상태와 에너지 무한대의 가장 고에너지 상태, 저 에너지를 저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그럼 저 상태에서 이온화 에너지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어디서 어디로 보내는 거라고 했죠? 바로 바닥 상태에 있는 요 전자를 Rn이 무한대인 상태로 보내는 거라고 했죠. 그럼 Rn이 무한대인 상태가 어디겠어요? 여기겠죠, 뭐. 이런 식의 전자전이 과정이 바로 이온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n이 무한대니까 Rn도 무한대가 되겠죠. 왜? 아까 저 Rn이 양자화된 궤도 반경이 수식이 어떻게 표현됐다고 했어요? 바로 Zn 제곱 곱하기 A0라고 했었죠? 그럼 이게 무한대가 되는 방법은 Z하고 A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N이 무한대가 돼야 얘가 무한대가 되는 거지. 그럼 N이 무한대인 상태 여기겠네.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여기 줄까? 바로 이온화 에너지란 이걸 뜻하는 거예요. 자, 이온화 과정에서 최종 상태가 어디예요? 주양자수가 무한대인 상황인 거고요. 처음 상태가 어디예요? 바로 바닥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둘의 에너지 차이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값이 각각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가장 무한대인 상태의 에너지가 0, 그리고 바닥 상태의 에너지가 마이너스 1제곱분의 HCR의 Z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계산해요. 어디 있을까? 바로 HCR의 Z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그래서 이때 3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표현 하나를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데 그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 표현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E는 마이너스 HCR Z제곱에 오버 N제곱 이거라고 했죠? 이때 여기에 있는 이 HCR 이거를 아까 어떻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요거 그래서 2.18 10-18승 주리를 할 수도 있고 13.6 일렉트론 볼트라고 할 수도 있고 1312 킬로줄 몰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다? 마이너스 N제곱분의 IE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여기서부터 요까지를 통으로 이온화 에너지로 치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보호 모델에서 전자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렇게 혹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알겠죠? 굉장히 자주 나온 관계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완전 중요하다. 좋아. 지금 몇 시죠? 아, 좋아. 자, 그러면 내가 문제를 하나 줄 텐데 자, 이게 아까 그 재윤이가 나한테 질문을 한 거였거든요. 재윤아, 그죠? 예. 이거 어떻게 푸느냐인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82, 83 둘 다 해볼게요. 알겠죠? 해볼게요. 이 둘 이거부터 조금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 다다. 아이고 다리야. 아, 이거 또 녹화가 잘 되려나? 배터리가